우리나라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철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7번째 소방 및 가스 설비입니다. 제 7장 보실까요? 자, 소방 및 가스 설비에서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될 얘기가 여러분 화재의 종류입니다. 화재의 종류가 여러분 A급, B급, C급, D급까지 있죠. 그래서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화재 종류가입니다. A급 화재, 이거 일반 화재라고 얘기하는데 색깔 표시할 때는 여러분 백색으로 표시합니다. 자, B급 화재. 자, 이거 유류 또는 기름 또는 가스를 여러분 B급 화재라고 얘기하죠. 자, 표시할 때는 여러분 황색,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자, C급 화재 여러분 전기 화재요. 표시할 때는 청색으로 표시합니다. 자, D급 화재 금속 화재. 근데 색깔 표시는 없어요. 무색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 네 번째 369페이지 보면 네 번째 소각 설비의 종류가 나와요. 자, 이게 여러분 요즘 자꾸 나오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거 신경을 좀 안 써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소화설비 종류 보면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또는 소화용수설비, 피난설비 있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화설비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 직접 불을 끌 수 있어요. 설비가 바로 지금 소화설비가 되는 거예요. 직접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 활동 설비가 있는 거죠. 얘는 직접 불을 못 꺼요. 직접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냐면 지금 내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불을 끄는데 도움을 주는 설비. 자, 소화 시 도움을 주는 설비를 여러분 소화 활동 설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소화 설비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소화기, 뭐 옥내 소화기 또는 옥외 소화전, 그다음 스프링클러 이런 거 전부 다 직접 불을 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소화 활동 설비는 그거 아니에요. 즉 소화 활동 설비는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제연 설비,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그다음에 연결 살수, 그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자 직접 불을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방관들이 불을 끄거나 아니면 불을 끄는데 자, 아니면 화재가 나도 너 여기만 타라고 해서 제한적으로 타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제한적으로 타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가 불을 쉽게 끌 수 있는 거죠. 이게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인데 여러분 소화 용수는 물이죠. 그래서 물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저장 설비 또는 공급 설비를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상소 소화 용수 설비, 자 또는 소화 수조, 그다음에 저수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피난 설비가 나와요. 자, 피난 설비는 직접 자, 도망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요 비상 조명등. 그다음에 자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 때 자 에어매트 같은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경보 설비가 나옵니다. 자, 경보 설비에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누전등 경보기. 또 하나 보면 가스 누설 경보기.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건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경보 설비니까 그냥 경보 보면 되는데 아무 느낌 없이
조금 공부하시면 누전이면 전기인데 왜 소방 쪽에 있지?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여러분 가스인데 왜 여기 소방 쪽에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마세요. 그냥 경보니까 경보 설비가 포함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야, 이제는 여러분 각각의 이제 어떤 명칭들이 있는데, 야, 우리 교재 370페이지 보시면 뭐 소화기 뭐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371페이지 보면 각종 설비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각종 설비 규정입니다. 이 각종 설비 규정은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설비들을 가장 중요한 거 5가지만 제가 추려서 만드는 건데요. 이게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를 한번 종류를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연결 송수관,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트렌처 설비, 요 5가지입니다. 자, 이 5가지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항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수량이 나옵니다. 방수량이라고는 자, 분당 몇 리터가 나오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방수 압력이 필요합니다. 방수 압력. 단위는 여러분 메가파스칼로 많이 쓰죠. 다음에 설치 간격도 존재합니다. 설치 간격. 단위는 메타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보유 수량. 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유 수량. 얘는 세제곱미터나 여러분 톤이나 같은 단위입니다. 아셨죠? 자, 이따 여러분 옥내 소화전에 방수량, 얘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130리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왜 잊지 말아야 되냐면 3자가 앞으로 나와서 얼마를 만들면 350을 만들어요. 근데 이 350에 똑같이 연결송수관에 방수 압력에 350이 들어가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3자가 넘어와서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300을 만들어주고, 이거 5개 소화전 요거에 배치 600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제가 이 쓰는 방법은 제가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만들어진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왜 300을 왜 쓰냐면 130에다 300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하면 170이에요. 근데 단위가 메가파스칼 때는 여러분 170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압력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메가파스칼을 보면 0. 몇 나오죠. 그래서 0이 앞으로 넘어가서 0.17. 그 다음에 350에서 600 만들려면 250이 필요해요.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넘어가서 0.25. 그 다음에 350도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넘어가서 0.35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자, 우리는 자, 옥내 소화전에 방수하면 130에다가 방수압력은 0.17.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은 350에다가 방수압력은 0.25.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썼으면 이거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 이거 만드냐고요? 아마 우리가 외워야 될 숫자 중에 가장 여러분 이게 복잡하고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이 숫자 4가지예요. 이거 정말 못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방법론을 하거나 아니면 못하면 여러분 컨닝이라도 해갖고 하셔야 되는 거죠. 저거라도 가십시오. 그 다음에 연결송수관입니다. 자, 연결송수관의 방수압력은 보통 2,400리터입니다. 이게 계단식 아파트일 때는 1,200리터가 돼요. 계단식일 때는. 자, 스프링클러는 여러분 방수량이 80리터. 자, 트렌처도 여러분 80리터요. 자, 그런데 얘는 방수압력이 얼마냐면 0.1메가파스칼, 0.1메가파스칼이에요. 근데 원칙은 0.1이 아니라 0.098메가파스칼이에요. 얘도 0.098이에요. 왜 이 숫자하고 이 숫자 같냐고요? 요걸 반올림해서 약 만들면 어떻게 돼요? 1이 되는 거죠. 약 1. 그래서 요거나 어때요? 같은 숫자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치 간격도 있죠. 자,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간격은 여러분 25m 이내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은 40m 이하로 합니다.
자, 연결 송수관은 50m 이내입니다. 요거.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1, 2, 3, 4, 5 이렇게 자,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인데 이 스프링클러는 뭐가 있냐면 어떤 건물의 사용 용도마다 설치 간격이 달라져요.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설치 간격이 약 3.2m 이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셨죠? 자, 그러면 트렌치 설비는 어떻게 되냐? 트렌치 설비는 기본적으로 자, 수직 간격이 있고 수평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트렌처는 어떨 때 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트렌처는 보실래요? 옆집이 있고 우리 집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옆집에서 불이 붙으면 우리 집으로 옮겨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건물의 외부에다가 자, 물이 나오는 배관을 설치해서 헤드를 설치해서 자, 화재가 나면 여기 밸브를 열어주면 물이 분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집에 안 붙겠죠.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트렌치 설비는 너 어떤 원리에서 너희 집으로 불이 안 붙냐 물어보면 수막 작용 또는 수막 현상 이걸로 인해서 불이 안 붙는다고 얘기해 주면 돼요. 이때 여러분 요거죠. 요 간격을 여러분 수평 간격, 요 간격을 수직 간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 간격은 몇 메타마다 설치하냐면 4m마다 하나씩 설치해 주면 돼요. 수평 간격은 약 2.5m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옥내수화전 좀 볼까요? 옥내수화전. 자, 옥내수화전에서 기본적으로 자, 설치 위치에서 옥내수화전입니다. 페이지 371페이지. 자, 옥내수화전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개폐 밸브죠. 자, 이 개폐 밸브인데 이 개폐 밸브는 바닥에서 보통 1.5m 이내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에 자, 거기 보면 세 번째 수원의 수량 20분간 소화 수량에 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미안해요. 보유 수량을 안 했네. 자, 그러면 보유 수량을 먼저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보유 수량을 안 했네. 자, 보유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저장하는 양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옥내수화전은 기본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옥내수화전은 아무리 많아도 5개밖에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10개도 5개만 해주면 됩니다. 자, 하나당 몇 톤이냐면 2.6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얼마? 13톤의 물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몇 톤이요? 13톤. 자, 5개 수화전은 최대 몇 개냐면 2개면 돼요. 한 개당 7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14톤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연결 송수관은 어떨 때 쓰냐면 옥내 수화전, 5개 수화전에 물을 다 써버린 거예요. 즉 아니면 저수조에 있는 물을 다 써버렸어. 이럴 때 여러분 지금 소방차가 연결 송수관에다 소방차 안에 있는 물을 연결시켜서 저 호스로 연결한 다음에 펌프로 밀어줘요. 그러면 건물 내에 방수구에서 물이 나오게끔 돼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연결 송수관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 송수관은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기 때문에 빵톤이면 돼요. 아셨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입니다. 여러분 스프링클러도 다른 건 몰라도 아파트는 봐야 되는 거죠. 아파트. 자, 그래서 아파트에서 설치 기준 개수가 몇 개냐면 10개예요. 10개당 하나에 여러분 지금 1분당 80리터니까 이건 몇 분간 나와야 되냐면 20분간. 그래서 자, 1.6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스프링클러가 가장 많아봐야 16톤이 되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이 트렌치 설비는요 다 할 필요 없어요. 헤드 하나마다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게 배관이 나눠져 있을 때 가장 많이 설치된 헤드 수를 설치합니다. 헤드 수를 세요. 그래서 자, 가장 많이 설치한 헤드 수에다가 곱하기 1.6톤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보유 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 방금 하다만 옥내수화전 좀 할게요. 옥내수화전.
자, 이 옥내 소화전은 기본적으로 자, 연결 밸브가 있죠. 밸브는 바닥에서부터 5m 정도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 교재 이제 372페이지 보면 수온의 수량은 20분간 소화 수량에 자, 동시에 사용 개수를 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일 때는 5개, 5개 미만일 때는 해당 개수, 즉 4개면 4개, 3개면 3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최소 몇 분 이상 나와야 돼요? 20분 이상 방수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따 여러분 노즐 구경, 자, 호스 구경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호스 구경. 자, 40mm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스 구경 약 40mm 정도.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어요. 부속 설비. 이 부속 설비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옥내 소화전 상단에 보면 옥내 소화전의 상단 좀 볼게요. 자, 여기 소화전 한번 열면 자, 요 위에 한번 보면 자, 화재시 강하게 누르시어 돼 있고 여기에 램프가 빨간색으로 램프가 있어요. 요거 빨간색으로 램프가 있죠. 지금부터 이 램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 보세요. 부속 설비입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372페이지 보시면 부속 설비에서 자, 1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하면은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소화전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죠. 자, 다음에 두 번째, 표지판은 하면 상부에 설치해야 돼.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위에서 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서. 제가 위에서 봤을 때 얘는 지금 이렇게 램프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램프는 옆에서부터 아니면 뒤에서부터 다 볼 수 있어야 하냐? 그렇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각도를 몇 도로 보냐면 15도. 자, 이 각도 15도만 되는 거죠. 그러면 너 15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불빛이 최대 몇 미터? 10m 이내에서도 그 불빛이 자, 무슨 불빛인지, 즉 이 옥내 소화전 불빛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한번 조건으로 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호스리스 옥내 소화전 여러분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방수금이 호스에서 수평거리는 약 15m라는 거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자, 옥외 소화전 넘어가요. 자, 옥외 소화전은 대부분 왜 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소방차에서 물 가져간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방차에서 물 가져갈 수 없어요. 왜? 우리 물인데 계속 달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옥외 소화전 같은 경우 우리 건물의 외부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치한 자, 소방 설비가 되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이 옥외 소화전인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 자, 375페이지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요. 설비 기준에서 자, 방수압력 0.25, 표준 방시는 30m. 호수 구경 좀 보실래요? 자, 이게 호수 구경. 몇 미리예요? 65mm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섯 번째 부속 설비 좀 볼까요? 자, 우리 옥외 소화전을 가만 보면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걸 여러분 지금 열면 물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 수 있는 렌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돌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손잡이가 없거든요. 그럼 돌리는 렌치 어디 있나요? 그러면 이 옥외 소화전에 쓸 수 있는 호스도 필요한 거죠. 호스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잘랐다고. 이게 분명히 관리사무실은 어디에서 분명히 잘랐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그 관리사무실 가서 들고 와서 어디 있냐고 또 찾아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설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쓸 수가 있는 사항이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야, 안 되겠다. 너 여기 5개 소화전이 있다면 너 1호부터 반경 몇 메타요? 5m 이내에는 여기다 5개 소화전 함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5개 소화전 함을 만들면 이 안에 여러분 호스도 들어있고 돌리는 렌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즐도 있으니까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속 설비 한번 1번 보면 5개 소화전은 5개 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장을 설치해야 된다. 몇 메타요? 5m 이내에. 이렇게 5개 소화장을 설치를 하라는 거죠. 반경 몇 메타요? 5m. 이 얘기 알아두십시오. 자, 6번째 합성 수지관입니다. 자, 이 PVC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열에 약하죠. 즉, 열, 화재에 약합니다.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 사용을 못했어요. 아예 소방용과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 가지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실래요? 교재. 자, 배관은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여러분 땅 속에 매설하면 녹지도 않겠죠? 그럼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다른 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비트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여러분 내화 구조로 됐는데 이 내화 구조가 덕트, 비트 안에 자 내화 구조로 돼 있으면서 덕트, 비트 안에 배관이 설치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천장과 반자틀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나 또는요 반자가 불연 또는 준 불연 재료로 돼 있어요. 그 안에 습식으로, 습식이라는 얘기는 물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하면 쓸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요 세 가지는 쓸 수 있으니까 자, 저 얘기는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 7번째 스프링클러 설비인데요. 자, 스프링클러에서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스프링클러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 잘 보세요. 이 스프링클러는 크게 종류를 세 가지로 봅니다. 건식, 습식, 준비작동식. 즉 조건은 폐쇄형일 텐데 여러분 건물 대부분 여러분 폐쇄형을 사용합니다. 물론 일제 살수역, 일제 개방형도 쓰긴 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그건 좀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 폐쇄형에서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쓰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잖아요. 이게 다 다른데 봐요. 소방용 펌프는 사실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메인 펌프, 또 하나는 보조 펌프. 그러니까 자, 이 먼저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터질 거란 말이에요. 터지면 누가 먼저 되냐면 보조 펌프가 먼저 돌아서 그 압력을 한번 메꿔봐. 간혹가다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보조 펌프가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 펌프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아, 얘는 어디가 터진 게 아니라 화재가 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럼 내가 돌아야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번 메인 펌프가 돌아요. 그래서 펌프가 항상 소화용 펌프는 두 대가 항상 있어요. 그러면 건식은 어떻냐면 여러분 여기는 물이 하나도 없어. 어디에 있어요? 그냥 저수지에 있어.
습식은 헤드 앞에까지 있어요. 준비 작동식은 이 준비 작동 밸브가 실내 어디에 있는데 여기까지 와 있어. 여기를 여러분 1차 측이라 하고 나가는 쪽을 여러분 지금 2차 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결론 물이 어디까지 있냐면 1차 측까지만 물이 있고 나머지는 물이 없는 방식이 준비 작동식이에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배관 내에 물 좀 볼까요? 건식은 배관 내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습식은 있는 거고. 준비 작동식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까지를 1차 측까지 있는 거죠. 까지만 있어요. 다음. 자, 동파. 건식은 여러분 물이 없기 때문에 동파될 염려가 없지만 습식은 동파될 염려, 우려가 많죠. 자, 그러면 준비작동식은 자, 여기는 이제 동파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파될 대기 여기 1차 측까지는 여러분 보온을 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동파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설치입니다. 설치 장소. 여러분 건식은 동파가 안 되기 때문에 실외. 여러분 실외 쓴다는 얘기는 실내도 같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습식 같은 경우는 절대 얼기 때문에 실외에 안 쓰면 안 돼요. 실내에만 쓰는 거죠. 그러면 준비작동식은 분명히 실내인데 좀 장소가 좀 애매한 곳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하 주차장, 또는요, 자, 지게차라든지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공장, 또는 기계식 주차장, 이런 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준비작동식입니다. 자, 여기에 사용 밸브가 있어요. 사용 밸브. 얘는 건식 밸브인데, 건식 밸브가 쓰고, 습식은 여러분 알람 밸브입니다. 이 알람 밸브는 물이 밸브를 통과할 때 소리를 내게끔 만들어줘요. 알람이 소리 나는 거죠. 화재 났다고. 자, 다음에 준비 작동식은 준비 작동 밸브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준비 작동 밸브를 준비 작동 밸브 외에도 프리 액션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자, 설비비 좀 잠깐 볼까요? 설비비. 여러분 얘가 가장 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함께 하나 더. 소방연수 도착 시간. 건식의 예정은 가장 느려요. 습식이 가장 빠르죠. 바로 앞에까지 와 있으니까. 얘는 비교적 빠르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좀 확인하시면 되고, 자, 380페이지 보면 여러분 드렌치 설비 있어요. 드렌치 설비. 여러분 드렌치 설비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방식과 드렌치 설비는 왜 쓰냐고요? 어떤 원리에서 너는 옆집으로 불이 안 붙냐? 아니면 우리 집으로 불이 안 붙냐 물어보면 그런 거죠. 수막 작용, 수막 현상.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380페이지 보면 연결 송수관 나와 있죠. 연결 송수관. 자, 그래서 연결 송수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80페이지 보면 두 번째 송수구 나와 있죠. 관계원 최소 65mm 이상. 자, 두 번째 각 연결구마다 스윙식 체크 밸브를 갖춘 것이 뚜껑이 있어야 되며, 자, 최소 1.72 메가파스칼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요 내용 좀 여러분 좀 봐주세요. 자, 그래서 뭐 특별한 얘기는 지금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소방설비 나머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